미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JLPT를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준 여자 시원스쿨 대표 강사 나름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3 공부하시는 분들 실제로 기출문제를 이렇게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공부하려고 봤는데 뭔가 막막한 느낌이 좀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N3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시기에 포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공부를 안 하고 왔다가 좀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딱 풀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네 해서 막 급하게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짧게 남은 이 시간을 N3만을 위해서, 합격만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자, 그러면 N2 공부하듯이 N1 공부하시는 분들처럼 똑같이 공부하면 되는지. 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 N3 공부하시는 분들에 맞게 이 짧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바로 팁 그리고 플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랜, 시험 대비해야 할 일. 자, 고득점 합격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자, 우리가 이 시기에 막 기출문제를 찾아서 봐야 된다거나 문제집을 찾아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N3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기출을 보는 건 별로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기본을 재정비하는 거. 자, 무슨 소리냐면 짧은 시기에 막 공부를 해서 많은 양을 넣는다고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배워왔던 거 또는 자주 나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당연히 이제 재정비를 했으니까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출 유형 확인. 근데 실제로 기출 문제가 시중에 많이 오픈이 안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른다. 근데 기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유형을 좀 체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봤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략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연습. 원래 이제 좀 급수가 높아지면 모의고사 치고 나서 나한테 부족한 게 어딘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음 계획을 좀 세우는 단계가 있는데 M3 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셔도 어디 예행 연습을 해서 약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을 좀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본 재정빈, 필수 문형 및 필수 어휘 체크. 자, 모든 급수 중에요. 뭐 N4도 마찬가지고 N3도 마찬가지인데, 자, N2나 N1 정도 올라가시면 급수가 높아지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 또는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되는 어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N3나 N4 정도 내려오시면 어떤 게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항상 출제되는 문형이 있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항상 나오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둬야 뭐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바탕을 깔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문자 어휘 파트에서 꼭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형용사, 외래어, 부사. 근데 특히 이형용사는 살짝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형용사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뭐 나가이, 미지가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M4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자, 음절수가 3음절 이상 또는 4음절 이상인 어휘들 그 우리가 반대말 이런 식으로 대비어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들 말고요. 또는 색깔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런 것들 좀 챙겨서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쿠루시, 니가이, 우츠쿠시 이렇게 음절수가 높은 것들. 자, 두 번째 외래어. 카타카나는 실제로 N4 정도는요. 읽을 줄만 아시면 되지만 N3는 카타카나 플러스 동사가 붙었을 때 음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카타카나 중에 스루가 붙어서 음이 살짝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토. 자, 세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트죠, 세트. 근데 세토 뒤에 스루가 붙으죠. 그럼 세토, 스루. 그럼 무슨 뜻? 뭔가 설정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메자마시 도케이오 세토 스루. 그럼 무슨 뜻? 자, 말 그대로 자명종 시계를 뭐한다? 설정한다는 느낌이 되죠. 이런 식으로 스루가 붙거나 동사가 붙어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카나에서 약간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 또는 우리 많이 쓰는 것 중에 카토도 있죠. 우리 왜 커트한다는 느낌, 바로 카토인데 카토 같은 경우도 그냥 컷이라고 쓰면 말 그대로 어떤 느낌이 된다? 그냥 자르다의 느낌인 것 같지만 카토 스루라는 동사가 돼버리면 자르다의 뜻도 되고요. 또는 인원수를 카토 스루, 그럼 어떻게 바뀐다? 인원수를 뭐하다? 줄이다의 뜻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도 좀 약간 주의 깊게 봐둬야 되겠죠. 자, 부사 그리고 자 문법 문제에서 꼭 나오는 것 중에 존경, 겸용 그리고 부사와 문형 그리고 수동, 사역, 사역, 수동. 자, 존경, 겸용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어디?
특수종경어, 특수겸영어 우리 박스로 수업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필수입니다. 그리고 부사하고 문형도 수업에서 한번 해드렸는데 무조건 부사 중에요. 문형이랑 같이 쓰는 거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타붕이 나왔을 땐 뒤에 뭐가 나온다? 추추편이 나와 돼 있죠. 타붕, 나로, 타붕, 대쇼, 타붕, 토, 오모라든가. 자, 또는 우리 많이 쓰는 것 중에 뭐 젠젠이 나오면 부정이 나온다든가. 바로 이렇게 문형어와 같이 쓰는 것들. 또는 이만이모가 나오면 소다가 나온다든가. 자, 이런 식의 것들은 무조건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동, 사역, 사역, 수동은 필수적인 거. 자, 독해, 청해. 자, 독해하고 청해는 문제집을 많이 사서 보는 것보다는요. 말 그대로 항상 나오는 패턴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2급 N2나 N1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지문을 가져다가 문제를 내는 패턴이 좀 많지만 N3나 N4 정도는요. 말 그대로 어떤 분이 있다 문제를 만드시는 분이 글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어가 누구인 경우 화자가 1인칭 시점에서 시작되는 글인 경우가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인칭 시점에서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쓰는 문형들이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는 게 좋다? 그 문형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고 청해도 마찬가지로 항상 스토리가 비슷해요. 항상 이루어지는 스토리는 어디? 말 그대로 학교, 집, 그리고 또는 말 그대로 회사. 근데 회사들 중에서도 너무 디테일한 얘기 말고 약간 가벼운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항상 스토리가 같아요. 그래서 쓰는 표현이나 문형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부터 먼저 정확하게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갑시다. 이제 봤으니까 이제 새롭게 나온 기출 유형을 좀 확인할 건데 자, 여러분들한테 올해 2017년 7월 달에 나왔던 기출 유형을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자 음익기 파트에서 나왔던 소타이 그리고 기타나이 그 용법 문제에 출제됐던 물루이 히끼우깨루 타이자이 그리고 카레루 이 카레루는 식물이 말라 죽다의 카레루예요. 딱 보는 순간 특징이 좀 있어요. 바로 뭐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소타이 키타나이 한자 음익게 나온 이 두 문제는 말 그대로 어디서 나왔던 거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용법 문제 출제됐던 단어들 두 개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루이 히끼우깨르 타이자이 카레르는 다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반대로? 맞아요. 문맥 규정 문제에서 나왔었던 정답과 오답 선택지에 나왔었던 어휘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알거나 또는 유형을 안 치는 분들은 여기들의 어휘들만 잘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문법 파트 볼게요. 존경어, 겸영어, 민문형. 자, 고 세츠메이 나사이마. 자, 니오이가 시테이루 하이루나. 자, 고 세츠메이 나사이마스는 지금까지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N3에서 새로운 문형이죠. 원래 많이 쓰는 게고 세츠메이니 나루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고 세츠메이 스루의 존경어로 바꿨었죠. 그래서 오 플러스 고 또는 마스형 플러스 명사 그리고 뒤에 나사루라는 패턴을 쓰는 나사이마스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 말 그대로 오감으로 나타내는 것들 뒤에는 가수를 쓰죠. 그래서 니오이 자 또는 아지, 칸지 또는 칸갈 제가 칸갈이죠. 아지 그다음에 키 이런 것들 무슨 다 가수루. 그리고 말 그대로 문형 표현이죠. 동사의 활용 문형 중에서 하지 마라라는 부정의 명령 표현인 하이루나.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문법 파트 잘 보시면 자, 과거에 나왔었던 패턴 중에서 살짝 바꿔서 나온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문맥 규정에서 나왔던 거를 문법으로 가져다 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형태 그리고 표현 방법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독해를 좀 살펴볼게요. 단문 독해의 경우 글의 목적을 묻는 비진스문 그리고 저자의 견해를 묻는 일반문이 1대3 말 그대로 문제 수가 총 4개죠. 4개 중에 비즈니스 메일 팩스 글이 하나 나왔고요. 나머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묻는 글이 3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중문과 장문 독해의 경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한 달러 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특징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청해. 자, 청해 같은 경우는 제가 발화 표현과 즉시 응답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발화 표현에서 자주 나왔던 표현 중에 칸가이 자, 오시에요까 또는 타마고 츠카테마스까 이다다케타인데스가 자, 약간 어떤 표현이에요? 하고 싶습니다만 해줄까라는 권유, 부탁, 청유. 자, 이런 식의 문형들이 좀 발화 표현에 나왔었고요. 그 즉시 응답 보시면 테오시인데스가 모라에루까 시테이루 그리고 호우가 이인자나이 자, 말 그대로 똑같이 청유, 권유 또는 말 그대로 부탁 표현들이 많이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런 표현들 위주로 공부를 좀 해두면 좋겠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제 기출 유형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출 유형을 갖고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면 좋은지 먼저
문제 전략 수립. 첫 번째는 고득점. 저는 어느 정도 좀 점수는 나오는데 선생님 조금 더 고득점을 맞고 싶은데 어디다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자, 팁 알려드릴게요. 특히 동사 파트 그리고 명사 파트. 동사랑 명사가 N3는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랑 어디 명사에다 좀 치중을 하시는데 특히 동사는 너무 한자를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자보다는 음이 먼저. 동사는 음과 뜻이 1순위, 그 뒤가 한자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십니다. 자, 문법 문제는 부사와 종경, 겸용은 무조건 나오니까 필수적으로 외워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접속 기능어라 되어 있는데 이 특히 접속 기능어는 어디 위주로 외우는 게 좋다? 바로 명사에 접속을 해서 조사 대신에 사용하는 기능어들이 있습니다. 뭐 니 쯔이 때, 니 타이시 때, 또는 니 토 때 이런 것들, 또는 토시 때 이런 식의 조사 대신으로 쓸 수 있는 문형들이 좀 있죠. 기능어들. 자, 그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필수적으로 정답을 좀 맞추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독해와 청해는 항상 독해 표현, 청해 표현과 어휘들을 반드시 좀 챙겨두는 게 좋다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신 게 좋겠죠. 자, 똑같은데 이번에 문제 풀 때 조금 잘 풀기 위한 거, 술술술술 풀기 위한 팁. 첫 번째는 현관패. 모든 급수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현관패는 특히 독해 또는 청해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내가 어느 부분에 체크를 해서 답을 볼지. 청해 부분에서는 왜 현관펜이 필요한가요? 청해 부분에요, 여러분. 과제 이해와 포인트의 이해에 선택지가 이렇게 있죠. 선택지에 중요한 단어에 현관펜을 쳐두시면 훨씬 더 들을 때 그 부분에 집약을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펜을 갖고 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문장을 확인해라. 그리고 선택지를 볼 때는 만약에 문법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문형 문법이 나왔을 때는 쪼개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문자어휘는 한자음은 한자를 쪼개서 오답을 소거하는 거. 그리고 문맥 규정은 선택지가 1순위, 그리고 문장을 나중에 확인하는 거. 그리고 특히 N3 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문맥 규정 문제 수가 좀 많죠. 그리고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좀 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될 건 선택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단어량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 옆에다가요 한국어로 해석을 쓰세요. 해석을 쓰고 나서 문장을 보시면 눈으로 봤을 때와 한국어로 봤을 때가 훨씬 더 달라요. 아직 저희는 문장에 그렇게 일본어에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 단어로 보고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한국어로 써져 있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문장에 집어넣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일본어 문장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일본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해석하면서 읽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한국어로 써놓는 것들이 좀 더 잡을 찾기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제 과락이라는 단어 좀 알려드릴게요. N3 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과락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비중을 보면 N3가 과락이 많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N3는 과목 탈락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N2나 N1이신 분들이 과목 탈락이 많다고 들었는데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직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고 또는 N3 하시는 N3 하시는 분들은요. N2나 N1 공부하시는 분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급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과목 탈락이 맞을까 봐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목 탈락을 면하기 위해서 우선 과목 탈락이 몇 점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과목 탈락은 과목별 19점 미만. 19점 미만이라고 해서 문자어휘 19점, 문법 19점이 아니라요. 문자어휘와 문법은 한 과목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언어 지식의 19점 미만, 독해의 19점 미만, 청해의 19점 미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과목 탈락을 면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문자어휘 파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냐면 한자 음읽기 파트와 한자 표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한자 음읽기 파트와 한자 표기 파트만 합쳐도 총 몇 문제? 15문제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집중을 하시는 게 뭐한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량이 부족하시면 어디? 맞아요. 문맥 규정에다가 뭐한다? 문맥 규정을 맞추기가 좀 힘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자 어휘 파트 중에서 용법 파트라는 게 있죠. 제일 마지막 파트. 용법 파트가 총 5문제가 출제되는데 5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2급 어휘 또는 1급에서 나오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생뚱맞죠. 근데 분명히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2급이랑 1급에서 단어까지 끌어다 외운다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용법 문제 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너무 그 문제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 기억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반드시 문자의 파트는 어떻게 모르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 문제부터 정확하게 다 챙겨놓고 가시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모르는 문제를 그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문법 문제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 존경, 겸양, 그리고 부사 관련 문제 꼭 한 문제씩 출제되고요. 존경, 겸양은 간혹 가다가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존경, 겸양은 특수존경어, 특수경어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절대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 부사도 마찬가지. 자, 배열 문제에 대한 거는요. 제가 순서를 좀 마련해 놨는데 우리가 배열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바로 배열 문제죠. 그럴 때 1, 2, 3, 4 중에서 1순위로 꼭 붙어야 되는 걸 찾을 때 어떻게 순서를 찾느냐. 1번은 바로 기능어. 원래 N3에 기능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나와요. 기능어를 1순위로 보시고 두 번째는 어디? 부사. 부사라는 건 뭐가 나왔을 때 긍정, 부정이냐 또는 마다가 나왔을 때 긍정, 부정이냐 바로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접속. 접속이라는 건 명사 노가 나왔을 때 명사 접속 그리고 말 그대로 나니 나로 끝났을 때 뒤에 명사가 접속한다든지 또는 태형이 왔을 때 항상 보조동사가 와야 된다든지 약간 그런 식의 정해진 접속이 있죠. 그거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하고 1순위로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자, 독해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 저 독해 너무 못해요. 독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과목 탈락되면 안 될까요?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N3는요. 독해가 시간적으로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독해는 실제로 과목 탈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2급이나 1급은 많지만 실제로 상급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독해를 푸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우리가 보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풀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 장문, 중문, 단문. 왜냐? 집중력이 좋을 때 장문을 풀어 두셔야 훨씬 더 편하게 스무즈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좀 독해 자신이 없어요. 좀 잡을 잘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과목 탈락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부터? 단문 풀고, 중문 풀고, 장문 풀고, 정보 검색. 원래 정보 검색은 점수를 좀 따기 좋게 하기 위한 파트긴 한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이렇게 포스터라든가 광고문 또는 게시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안에 뭔가 한자가 되게 많죠. 그래서 독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벌써 한자가 많은 거에 허걱 놀라세요. 그러면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못 푸는 거죠. 아니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푸시는 거죠. 두려움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독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정보 검색도 잘 못 푸세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독해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정보 검색을 가져와서 풀지 마실 것. 어떻게? 단문부터 풀어서 차근차근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청해는 어차피 저희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고 먼저 풀 수도 없어요. 단지 과목 탈락을 면하기 위해서 이때만 집중해서 하라는 좀 있습니다. 바로 과제 이해 그리고 발화 표현. 과제하고 발화 표현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꼭 따고 들어가야 되는 파트고요. 그리고 실제로 즉시응답 그리고 포인트의 이해와 개요의 이해. 개요의 이해를 제일 마지막에 가져간 이유는 문제없이 대화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물론 자 1개월 완성해서 문제 유형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에 맞춰서 들어야 된다는 팁까지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N3 하시는 분들은 유형을 알고 있어도 듣는 게 되게 많이 아직 버겁기 때문에 확실히 개요 이해는 제일 마지막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수도 적고. 그럼 여러분들은 과제 이해 발화 표현 즉시응답 포인트에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약간 개요 이해는 약간 한번 풀었다가 다시 중간에 가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전략 수립까지 하고 방법도 그리고 최소한의 과목 탈락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면 좋겠다까지 좀 넣습니다. 이제 기출 예행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책 많이 사서 풀어보실 겁니다. 모의고사 때 푸실 때는 반드시 앞에 초시계 놓으시고 시계 맞춰가면서 꼭 푸셔야 되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보는 것처럼 문자의 독해 문법이라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N3는요. 먼저 문자의 시험지를 주고 OMR 카드를 주죠. 그리고 나서 문자의가 끝난 뒤에 문자의 시험지를 걷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독해와 문법 시험지가 나오죠.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텀이 있어요. 그렇다고 쉬는 타임이 아니라 그냥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텀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 독해하고 문법이 있을 때 시험지는 문법이 있고 독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부터? 독해가 먼저, 나중에 문법.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어떤 것 때문에 배열 문제라든가 문장 문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하지 못하게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풀어줘야 자, 감독하시는 분이 대수 시간을 알려주시죠.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리밋을 느껴가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의 30분, 그리고 문법 20분, 독해 50분. 자, 단문은 하나당 4분, 그리고 중문은 문제수 3개짜리 2개를 풀죠. 문제 지문 하나당 문제수 3개짜리가 8분. 그리고 장문 독해는 10분. 제가 10분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풀어보니까 한 8분 정도면 대부분 푸시더라고요, 학생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8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대. 마킹하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정보 검색 4분.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독해가 문제수가 총 16개예요. 근데 독해를 끝나고 나서 마킹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독해는 항상 어떻게? 페이지에서 넘어갈 때 마킹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 문제 풀고 마킹하고 한 문제 풀고 마킹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페이지, 양쪽이 2개 있죠? 2면을 풀 때는 시험지에다 그냥 푸시고 넘어가기 전에 마킹을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밀려 쓰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안 푼 문제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점 N3 기억을 하셔야 돼요. N3 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안 풀고 넘어갔다 하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것. 청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풀타임. 그리고 OMR 카드를 내가 어디서 마킹을 할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죠. 아, 또 하나. 팁이 아니라 알려드릴 거 하나. 의외로 N3 하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 OMR 카드는 연필 마킹입니다. 아직도 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사인펜 마킹으로 알고 계신 분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연필 마킹이고요. 그리고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N3 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OMR 카드는 연필 마킹이고요. 중간에 밀려 쓰거나 했을 때 연필로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머릿속에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제 시험 대비 마무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강을 들으시기도 하시겠죠. 쪽집게 특강도 들으실 거고, 또는 문제집을 사서 또 풀기도 하실 거고, 모의고사를 치러 가시기도 하실 텐데, 자, 마지막에 이제 시험이 정말 며칠 안 남았을 때, 내가 공부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파트가 바로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모든 급수가 똑같습니다. 양은 적은데, 나오는 건 무조건 나오는 파트가 좋겠죠. 문자 어휘 파트는 부사, 외래어, 동사, 형용사. 그리고 문법 파트는 부사, 문형. 그리고 종경어, 겸양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사, 접속어, 기능어. 이게 뭐라고? 말 그대로 명사 뒤에 붙어서 조사처럼 쓰이는 기능어입니다. 그래서 조사, 접속형처럼 쓰이는 기능어. 그리고 독해랑 청해는 독해 지문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청해는 기출 유형 음성 파일을 자주 청취하시고 특히 독해는요. 지문 하나 알려드리면 내가 문제집을 새로 사서 보시기보다는요. 과거 1급이나 2급처럼 상급이 아니라 2급이죠. 2급 독해 중에서 독해 지문, 장문 말고요. 단문 독해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단문 독해 문제는 말고 지문만 한번 읽어보시면 약간 N3 레벨 정도의 레벨이니까 지문들을 좀 과거 9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문만 좀 많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5단계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플랜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원스쿨 그리고 나름의 쌤이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상 사요나라.